사실은 이런 그 지식들이 있어야 그 열정하고 지식이 여러분 합쳐져서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그 노 대표님하고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한 배를 탔습니다. 이 배가 가자면 목적지가 어딘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여러분 목적지로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한국에 출발하는 이 배에 저희들이 여러분들 같이 목적지를 정해서 가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항해 도중에 같이 좀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당시 비체비가 올 한 해 반드시 큰 회사로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희 비체미를 개발하신 박사님, 또 셀러마를 개발하신 변진수 박사님, 이렇게 박사님들이 가장 저는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거를 연구를 하던 만들던 내가 만든 거에 대한 제품에 대한 애정을 가장 많이 담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성공하실 거라고 봐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첫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을 한다는 열정은 저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저희가 제품의 설명을 좀 더 많이 듣기 위해서 일단은 인사말을 따로 하지 않고 강의하실 때 간단한 인사말을 하시고 바로 강의 들어가는 그런 순서로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하재순 박사님의 셀러마 강의부터 시작하도록 예, 나중에 이제 인사를 하시면서 하도록 그렇게 이제 시간을 줄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희 셀러마 화장품을 개발하신 저희 귀요미 박사님이에요. 하재순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워낙 목소리가 커가지고 마이크는 필요 없어요. 네, 이거 불꺼 좀 주시고 저기 불 꺼도 제가 이게 태국부터 도착해서 왔는데 헤어 체험을 해보시라 했는데 귀찮아서 그냥 안 하려고 했거든요. 이사님하고 저를 끌고 이제 이쪽에 와서 했는데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수소 컨셉을 가지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고 나니까 머리가 굉장히 가볍고 제가 조금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찌들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 힐링이라는 같은 어떤 테마로 지금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잘 만드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향이나 이런 거에 되게 제가 좀 예민한데 이런 것으로부터 굉장히 탈피한 좋은 제품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수소라는 게 워낙 손을 잘 잡는 놈이다 보니까 그걸 응용한 저 박사님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제품들이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저도 뭐 제가 개발하고 제가 만든 것들은 더 사랑하지만 여기도 제가 반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닥터 하스킨이라는 제가 회사를 이제 설립자거든요. 셀러마를 이제 개발할 때 저희 유승 대표님 오셔가지고 제가 MOU를 맺고 정말 친형제처럼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이걸 연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좀 요즘 많이 잘 나갑니다. 백화점에서 프로포즈가 워낙 많이 와서 저희도 현대백화점에서 완전 탑을 찍고 있습니다. 제품이 대체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어떤 기본 철학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로운 제품인지에 대한 것들을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믹스 아로마라는 서 브랜드를 갖고 이제 시작했는데 원래 제가 이제 닥터 하스킨이라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제가 화장품 회사를 만들게 된 동기가 딱 한 번 제가 하나의 사실은 철학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타주의 아시죠? 이기주의의 반대 그거에서 그냥 순수하게 내가 뭐 마케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이념 없이 시작한 게 뭐냐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토피 아이들 저는 이제 주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토피 아이들 좀 돕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게 허브 물질. 허브 안에서는 어떤 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물질이
그게 인간에게 굉장히 진화적이고 인간에게 이로운 물질이더라. 그런 것들을 에비던스를 찾아 나가는 게 제가 쭉 할 수 있었던 거고, 이제 길게 시작하면 제가 허브에서 먼저 그 물질을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허브를 갖고 이용하게 되면 너무 많은 것들의 케미칼, 이게 우리가 화학적인 분야에서부터 조금씩 더 진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철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밭이 있는데, 이게 봄에 2017년 봄에 찍은 사진인데, 이 아가 지금 굉장히 그냥 뭐 이제는 너무너무 많이 커가지고 이 모양이 이제 완전 나스면서 이렇게 완전 가보시면, 혹시 같이 가보신 분? 몇 분 안 계시구나. 예, 여기를 가보시면 여러분 완전 하고 소리 낼 겁니다. 그래서 원료밭을 직접 저희들이 컨트롤해서 지금 유기농 9년 차입니다. 그래서 해년해마다 이제 유기농 지금 번호를 받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원료를 이용해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사실은 원료를 표준화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원료를 표준화해서 첨단과학에 접목시키는 그런 방향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원료를 추출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우리가 원료를 추출할 때 익스트랙트를 해서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식물의 추출에는 알칼로이드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먹었을 때 뭐 단당류라든지 유기산이라든지 이런 영양분이 많이 섭취할 수 있겠죠. 근데 화장품에서는 사실 화장품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의 안정성이라든지 안전성, 그 다음에 유효성을 따져보면 수증기로 추출했을 때 굉장히 많은 효과적인 부분들을 추출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올라오죠. 만두찜기의 이론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구멍 사이로 여기 위에 채반 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꽃을 넣습니다. 그러면 수증기, 물이 끓으면 여기서 올라오는 이 기계가 굉장히 큽니다. 통과할 때 여기 꽃이나 허브에 있는 세포막을 터뜨려서 여기에 있는 휘발성 물질, 즉 우리가 비볐을 때 나는 이런 향료들을 수증기가 머금고 포집을 해서 1차, 2차, 3차 레이어를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냉각을 시켜서 물로 받는 방식, 이 방식 여러분들 안동소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쏟아낸 물, 이걸 하이드로졸, 수, 그 다음에 플로럴워터라는 외국 유럽에서는 주로 이제 미용액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얘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액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꽃에 있는 자연적인 향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인공 향료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에 무향 하면은 굉장히 사람에게는 좋지만 우리가 여성들이 감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든지 향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감은요, 사실은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연계에서 올 수 있는 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주로 이제 알코올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테르펜 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균 효과라든지 방부 효과들을 일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쿨링하거나 시원하게 하거나. 근데 자연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화학적으로 합성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피부에 어떤 접촉하고 난 뒤에 안정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생분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감 있게 나가기 때문에 피부에 독성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알코올류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소독이라든지 쿨링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H가 보통 우리가 우리 모든 pH는 바깥을 우리가 보호하는 피부 표피막은 보통 4.5에서 5.5라는 개념으로 보신다면 얘가 갖고 있는 원래의 성질이 아주 약산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거나 뭐를 만들 때 사실은 산도 조절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원료에서 그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이점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인공향료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EWG 등급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막 요즘은 저희들이 이제 백화점 화장품 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요 핸드폰 딱 어플 깔아서 딱 비교합니다. 닥터스킨 딱 치고 제품 딱 치면 여기는 레드 등급이 없네, 여기 옐로 등급이 없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린 등급이네. 이게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어쩜 표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8등급이라는 레드 등급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화장품으로서의 호감도, 혹은 그게 우리 몸에 발랐을 때 어떤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 전체적인 어떤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데 바로 향을 쓰지 않는 제품. 그러면서 은은하게 자연향을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향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두통이라든가 가려움증, 자극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부 트러블을 앓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향료나 다른 기타 물질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어필하기 가장 좋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허브밭에 가면 이렇게 월가나비와 함께 자라는 허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지금 실제 키우고 있는 올여름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13종의 허브들이 자라고 있는데 정말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지금 민트밭인데요. 이 접니다. 네, 우리 이제 전 시장 청장님이 닥터스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장님 늘 그 밭에 가서 관리를 하시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허브를 직접 따서 이렇게 하이드로졸 꽃수를 뽑아서 내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진짜 진솔한 제품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WCT 이게 이제 미국의 Environment Working Group라 해서 그냥 환경단체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 화장품의 원료를 그레이드로 매기는 거예요. 그린에서부터 옐로우까지. 근데 이걸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이게 어떤 기준 가치가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뭐 이거 많이 보는데 그래도 적어도 요 8등급 하나 뺀다라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정말 자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걸 연구하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표 평가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라벤더, 장미, 그 다음에 뭐 내가 좋아하는 뭐 페퍼민트 전부 다 수입할 수 있어요. 호주산도 있고 프랑스산도 있고 여러분들 정말 인도산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런 원료들을 저희들이 썼을 때마다 사실은 이 스펙 관리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원료를 이렇게 구입을 해요. 그러면 3월달에 연구할 때 하고, 저는 또 향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냄새, 관능적으로 평가해도 이게 향이 완전히 다르면 이게 화학적으로 지표를 보면 완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표 표준화를 시킨 사람이에요. 이거를 연구를 저 혼자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연구소하고 같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저하고 공동대표인 이제 한박사하고 같이 하면서 뭐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라벤더 하나는, 이게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라벤더 이름 잘 아시죠? 예, 하나에 이제 우리가 뭐 항면이라든지 우리가 그 딱 소속돼 있는 그 원료 하나를 가지고 이제 딱 찾아서 피크를 찾아보면 지시를 통해서 이제 측정 결과표를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키우는 놈하고 수입하는 놈하고 비교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표준치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니나릴 아세테이트라는 놈이 있어요. 이 물질을 대충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주로 이제 신경계, 유럽에서는 약으로 딱 잡아놨습니다. 어떻게? 약성이 있다. 어떻게? 뇌에 들어와서 가바수용체에서 우리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 아시죠? 우리가 좀 더 즐겁게 되고 좀 더 활동적이게 하고 생명활동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 멜라토닌 하면은 뭐 저녁에 잠을 잘 오게 한다라든지 이런 안정된 어떤 밸런스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한다라는 거 나와 있어요. 그러면 라벤더 딱 맡았을 때 우리가 행복해, 편안해 하는 느낌이 바로 이런 물질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가 프랑스산에서는 40에서 50% 들어있더라. 그런데 닥터 하스킨에서 키우는 요 놈은 25점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 만약에 프랑스산 수입해갖고 쓴다? 그럼 우리 거 키운다. 여러분들 만약에 두통, 잠 잘 오게 하는데 쓴다. 그러면 사실 우리 거보다 누가 좋아요? 얘가 더 약효도 있겠죠. 안정적이고. 그런 걸 저희들이 지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 니나볼, 요도 마찬가지로 라벤더에 그 은은하고 평화롭고, 그 다음에 장미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향기롭고 향긋하다는 느낌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다? 프랑스산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건 약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야, 그러면 국산 거 개판이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유, 무슨 그러면 뭐 별로 그레이드가 낮나? 아니죠. 자, 여기서 보면 가리오필렌이라고 있습니다. 가리오필렌은 여러분들 혹시 CDB 들어봤습니까? 우리 보통 내전증 애들 확 넘어가거나 이게 행복감이라든지 진통감을 굉장히 줄여주는, 그리고 행복감을 주게 되면서 마음의 순환 안정을 시켜주는 효과가 가리오필렌이라는 물질에 엄청 들어있어요. 보통 한 40%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못 들어오게 해놨죠. 이게 좀 풀어주기는 해요. 뭐 마약이라 몰펜 들어봤죠? 예, 엔돌핀. 같은 따요.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는 이런 거에 가리오필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유럽산은 2.5%에서 5%대인데 이게 10%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얘가 부여된 지가요, 제가 2014년까지 마우스 실험했거든요. 지가 아토피를 만들어 놓고 걔를 지속적으로 이제 그거 케어하면서 저희 제품 물질을 투여를 했는데 정말 한 달 만에 하게 흰털이 나면서 새살로 차오르는데 정말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몸의 신체의 생리활성이라든지 우리 몸이 전부 다 이제 세포가 재생되고 이게 만들어지고 사멸되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 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만큼 행복감을 느끼거나 안정감을 느끼는 데에 따라서 호르몬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10%대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텔펜이라고 여러분들. 텔펜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산에 가면은 펜백나무 밑에 있으면 피톤치드 나온다 이 말 하죠. 그러면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활성산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산화제 역할을 통해서 우리 몸이 뭐 건강해지고 호흡도 좋아. 이게 다 뭐냐면 사실은 그 편백나무에서 소량이지만 나오는 휘발성 화합물, 즉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향기로운 물질로 아주 옅지만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호흡기라든지 뇌라든지 신경계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소금은요 0.1%대인데 몇 프로미가 있고 완전 70배 정도 더 크죠. 얘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키운 라벤더는 어떻게 된다? 항산화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뭔가 여러분들 말씀 많이 하시는 디톡스 기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신해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칼립투스라 해가지고 주로 이제 코알라가 먹는 식물인데 얘가 뭐가 제일 많으냐면 사실 18신해올이 제일 많은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우리가 항바이러스 기능, 박테리아, 균이라든지 이런 놈들은요 이렇게 좀 우리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잘 죽일 수 있지만 바이러스 이놈은요 몸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딱 들어와서 우리 모든 세포를 자기의 그 DNA 딱 꼽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냥 다 살아버리는 아주 나쁜 놈들이거든요. 얘를 케어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인데 2.47%나 들어있는 거예요. 즉 여기에 프랑스산에는 거의 미미한 성분들이 여기에는 많이 들어있더라. 즉 우리 국내에서 키운 환경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준화했을 때 지표가 달라지더라. 이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이 지표를 로즈마리, 라벤더, 캐모마일, 페퍼민트 이런 것들을 지표하는데 사실 지표 검증하는 데만 7년이 걸렸어요. 그때 여러분들 돈 되는 이거 저기 우리 연구전 교수 박사님 계시지만 사실은 이런 연구를 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화장품 회사에서 내놓고 우리 뭐가 더 들었어요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즉 뭐냐면 기반을 두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있는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을 때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그 다음 연구입니다. 자, 그 다음 연구는 저희들이 트레이드마크를 레이포케어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말을 언어로 만들어낸 거예요. 즉 기술을 언어로 만들어낸 걸 트레이드마크로 잡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우리 피부 껍데기를 여러분들 뭐 머리도 하시지만 피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자면 우리 피부를 해부학적으로 보면 피부 껍데기는요 사실은 죽은 각질이 타이트하게 10겹 이상이 이렇게 붙어있다.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분이 아예 없어요. 그 각질이. 그래서 수분이 없기 때문에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데가 아니에요. 즉 죽어있는 각질이 타이트하게 뭐 한다? 벽을 막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분비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면 어때요? 마르고 비틀어지고 가려울 수밖에 없고 빛나는 피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어떻다? 사실은 화장품은 본질적으로 이 피부 표피막을 각질층 위에서 만다 채워서 뭘 채운다? 피부가요 일자로 있는 게 아니고 구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홈을 메꿔서 얼마만큼 부드럽게, 얼마만큼 안전하게, 얼마만큼 오래 이런 의미로 화장품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만들어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노 입자에서 여기까지 침투 사실 어렵겠죠. 예, 왜냐 물질 대사 일어날 수 없고 베리어 존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피부 바깥쪽 가까이에서 뭘 하고 있다? 모든 물질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끔 방어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여기에서 아주 안전하게 탄탄하게 보호물로 작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흡수되려면 여러분들 정말 뭐 나노 입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물질은 사실은 흡수되는 게 있죠. 뭐가 있냐면 여기가 바로 목은 모낭이 있고 비지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짱샘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비 기능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흡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느 놈이 제일 빨리 흡수될 것 같습니까? 바로 어느 놈이 제일 빨리 흡수될 것 같아요? 바로 휘발성 물질이 되겠죠. 가벼운 분자들, 그 분자들은 흡수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향을 맡고 있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향들은 이미 내 코나 내 gentil을 통해서 흡수 가능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향을 유발하는 놈들. 그리고 무향 입자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불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유출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막 해하고 막 손상이 되고 이렇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어떤 물질들이 흡수가 당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졸 꽃수, 즉 허브를 하이드로졸 꽃수로 뽑은 상태에서 그 미미한 향들이 바로 이쪽으로 흡수가 돼서 한류를 일으키는 거죠. 생리작용을 일으키는데 이것도 하나의 자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에 자극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땀을 세게 때리거나 아니면 근육을 팍 꼬집으면 아프다는 감각을 느끼지만 마사지를 할 때 밀착 해서 우리가 부드럽게 해주면 어때요? 좋다라고 느끼는 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좋고 기분 좋은 분자들이 가능하게 하는 거. 뭐를? 우리 생리 활성. 여기서 더 강도가 높거나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독성, 즉 우리 몸에 가만히 안 있습니다. 루 시스템이 0점, 그 다음에 면역 시스템이 바로 가동을 하잖아요. 그죠? 뭐 대식체포가 뭐 이게 항원인가 싶어가지고 막 달려들고 하면서 나중에 0점이 일으키고 2차 면역, 3차 면역 계속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하려면 뭐 한다? 여기서 많은 양을 투입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뭘 제일 많이 보느냐면 어느 정도의 양인데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피부 세포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데미지를 받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하는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허브들을 넣었더니 어떻더라? 1번 제일 공통적으로 턴오버 시스템. 여러분들 저 피부 보면서 뭐 생각해서 뭐 자주 가까이 보신 분 있죠? 저 피부 어때요? 좋다라고 하지 말고 매끈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저 피부가 매끈하죠. 이게 턴오버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탈락. 그 다음에 생성. 세포가 새살을 올려서 생성시키고 그 다음에 사변. 이 사이클을 28일 구조로 하는 걸 턴오버라고 합니다. 28일 턴오버. 근데 보통 우리 나이 때쯤 되면요. 여기 턴오버 잘 되는 나이 없어요. 30대 넘으면 전부 다 그때부터 이게 사이클이 조금 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40, 50대 넘으면 노화로 가게 되죠. 그런 노화를 얘가 사이클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턴오버 연구를 했습니다. 턴오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자랑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토피 관련 에너지 대사인데 이게 이제 뭐를 갖고 있느냐면 우리가 피부에 허브를 투입했을 때, 즉 우리가 키우고 있는 라벤더라든지 이런 류의 허브들을 가지고 우리가 5마이크로리터 정말 한 방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투입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단백질 발현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시약을
단백질 할 때는 뭐 저기 염증세포 할 때는 요놈, 그 다음에 뭐 가려움을 유발하는 VASP 할 때는 뭐 이놈이 아니고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똑같이 투여했을 때 네 가지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것을 좀 관찰을 해보니 우리가 주로 이제 여기 콕스2라는 건 염증입니다. 즉 내가 지금 염증이 여드름이나 뭐 뽀로지가 하나 딱 일어난 사람한테 이걸 딱 투여했을 때 4마이크로리터, 즉 5마이크로리터를 딱 투입하는 순간 바로 이 염증세포가 없어졌죠. 이게 새까맣게 없어지는 거는 이게 없어졌다는 뜻이고 얘는 없다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PEP 돼 있죠.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트리포스페이트 해가지고 인산, 우리가 DNA에서 RNA로 복제가 돼서 나올 때 나와가 리소좀에서 이제 막 피부 세포로 만들어지고 발톱으로도 만들어지고 이런 세포에 관여하는 여기에서 이제 이 아가 활동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뭔가 있어야 되겠죠. 뭐가 있어야 돼요? 뭐 당대사라든지 단백질 대사, 지질 대사 같은 게 있죠. 그런 대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염증이 있을 때는 얘가 대사가 활발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 알을 3마이크로리터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혈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내 몸이 생리대사가 굉장히 다른 염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딱 이렇게 좀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투입했을 때 이렇게 활성되는 거.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완전 하필이 뜨득뜨득 돼 있고 피부가 늘 거칠거칠해. 근데 이걸 받았더니 어떻든 생기가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좀 웃깁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외부로부터 우리가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 주로 이제 히스타민 발현이 많이 일어날 때 막 긁고 싶고 붉어지고 막 일어날 때 그때 세포입니다. 그때 이렇게 막 그렇게 일어날 때 딱 발랐더니 자 거의 4.5대에서 얘가 천천히 줄어들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여름에 모기 물렸을 때 부어오르거든요. 딱 바르는 순간 들어가는 게 눈에 보여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저희들이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그 허브 하이드로전 가스 안에 이제 알코올류라든지 테르페늄 이런 것들이 피부에 접촉하면서 온도를 낮추고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진피 속에 있는 그 피부를 만들어내는 세포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이제 가려움을 싹 없애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베타이틴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근육세포인데 여러분들 근육은요 어떤 일로든 간에 우리가 없어지거나 소실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손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제 이런 것들 이게 네거티브라든지 완전히 뭔가를 죽이는 게 아니고 얘는 포지티브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을 주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우리 인간은요 실제로 어떤 내 몸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 생존하지 못하는 이유 뭡니까? 먹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자생력은 누구한테서 얻어야 돼요? 식물이나 자연계에서. 식물이나 자연은 어떻습니까? 탄소 동화작용이라는 걸 통해서 뭐를 만들어낸다? 전분을 만들어서 자기 양식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놈들이에요. 그 놈이 없으면 우리 몸에는 효소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몸이 생명활동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식물은 우리 몸에 적용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내 몸과 비슷한 어떤 생명활동에 도움을 주더라 하는 게 향기에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찾은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요 100시간, 300시간 방송 많이 하죠. 홈쇼핑에 막 이거는 수분 저는요 아침에 바르고 정말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돌아다니도 저녁에도 저 피부가 이렇게 만져봐요. 그럼 그 촉촉함이 오래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뒤에 가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이제 적용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안정도. 자, 아무리 좋은 원료라도요, 여러분들 독성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MDT 늘 독성 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효성 평가, 기능성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물이지만 얼마나 안정적인가에 대한 것들을 검증한 후에 이렇게 무자극이 나올 때 그때부터 화장품 여러분들 바로 구매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세로마를 만들 때 가장 포인트를
잡은 게 뭐냐면 턴오버, 피부가 얼마나 매끈해지느냐. 두 번째, 바로 부드럽고 촉촉함을 오래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인데요. 에르메스라든지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항산화 기능, 이건 아무나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모레나, 콜마나, 코스맥스나 다 똑같이 뭐를 쓸 수 있다? 다 쓸 수 있는 것들인데 프랑스 에드마일에서 다 수입해오고 다 유명회사에 수입해오는 거 우리가 첨가해서 몇 프로를 넣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고, 알랑코인은 우리가 뭐 진정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아데노신은 주름, 이런 이눌린 같은 경우에는 항상성 유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유지를 시키지만, 실제로 굿베이스 처음으로 우리가 전성분이라든지 많은 양의 함량하고 있는 함량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오수라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든든하게 어떤 원료를 넣든 간에 이 제품은 탄탄한 기본기를 가졌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생리 활성을 일으키고 턴오버 28일 주기로 그게 안 돼서 이러면 다 어떻게 합니까? 깨 없앨 거, 깨 없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이게 바이러스종, 비림종, 이런 거 가서 막 태우고 병원 가서 막 스크러치 내고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턴오버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 몸은요,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주 건강하게 그냥 놔두기만 해도 굉장히 건강한 하나의 생물체예요. 근데 이걸 어때요? 계속 병원 가서 데미지를 입히고 또 뭐 하고. 저 너무 놀란 게 우리 집 너무 잘 쓰던 모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 요새 막 디바이스 사가지고 요것도 하고 저것도, 박사님 이거 하니까 얼굴이 더 뽀얘지는 거. 아유 됐다니 막 호흡만 해도 예쁘다 했는데 탈이 난 거예요. 여기에 막 벌겋게 뭐 일어나네. 그 니들 알죠? 마이크로 니들 해가지고 얼굴 막 뜯어내고. 야, 우리가 아까 뭐랬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각질로 탄탄하게 벽돌처럼 쌓인 이유가 뭡니까? 방어력을 키우려고 하는 건데, 그걸 니들로 가고 침을 주고 집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세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화장품을 썼어요. 세균이 세개가 이렇게 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자극이라든지 합적 자극제를 계속 집어넣어서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 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또 너무 도전까지 가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런 성분들을 배합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항상성 유지나, 그러면 항산화 효과라든지 보습이라든지 촉촉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열이 오르는 사람은 열을 끌어내줘야 되겠죠. 그럼 그런 원료가 되는 거예요. 알코올을 집어넣지 않고 하이드로졸 자체에서 풀림 효과를 준다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딱 써보면 피부 딱딱하면 차가운 느낌 들었죠? 그게 알코올 한 방울도 없이 그 기능을 했던 게 바로 하이드로졸 오수가 60에서 90%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자랑하는 게 사실 줄기세포 등장 배양액이라 그러죠. 줄기세포라는 거는 미분화세포를 가는 이제 사실은 어느 놈이 되죠. 뼈를 만들 놈도 되고 근육도 만들 놈도 되는데, 그 미분화된 놈을 키우는 과정에 생기는 부산물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줄기세포 배양액이라 그래요. 그 배양액을 집어넣어요. 근데 사실은 배양액이 몸 밖에서 활동했을 때 우리가 전혀 사실은 이 피부세포가 자라는 데는 영향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니 오늘 자수정을 끼웠어. 그랬더니 니한테 기가 쫙 올라와. 그게 뭡니까? 플라시보 효과죠. 이거 끼웠더니 왠지 잠도 잘 오는 것 같고, 이거 끼웠더니 왠지 남이 나를 볼 때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이런 효과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실 늘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실제로 그걸 주기 위해 줄기세포를 넣은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를 넣어서 피부가 새로 생존돼요. 새로 만들어져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사실은 하이드로졸 자체가 들어가서 피부를 재현시키고 재생시키는데 효과를 준다라고 본다면 줄기세포는 거기서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우리는 이 비상 원료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너무 좋은, 여러분 검 화장품 막 바르잖아요. 그 검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저는 좋은 영향도 나쁜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에 검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기세포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13가지 한방성분, 제가 이 한방성분을 뽑을 때도요, 우리 다른 타사들도 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뽑아야 하지만 저는 1번을 뭘로 보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감초를 지금 물을 뿌려봐요. 그럼 5대5로 물 5, 감초 5 넣으면 엄청 진하죠. 한약재 뽑아보셨죠? 그 다음에 만약에 감초 3, 물 1 하면 어떻겠습니까? 방부제 안 넣어도 될 정도로 어떻게 나와요? 감초가 가지고 있는 향균력이라든지 향산화력이라든지 이게 더 강하게 뽑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고농도로 뽑았을 때 방부제를 더 적게 넣어도 돼요. 그래서 추출물이 1번 나올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방부 시스템을 페녹시에탄올이나 에탄올을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추출도가 높고 추출물이 많을수록 거기에 유기산이라든지 다당체라든지 너무 미생물을 만들어내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방부제는 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뽑을 때도 어쨌든 방부를 적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고라든지 이런 거 뽑아서 볼 때도 여러분들 어지간해갖고는 그게 세균이 많이 침범 못하는 이유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항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안송 발음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비타민C의 20배인데 요놈이 여러분들 굉장히 비쌉니다. 화장품 업계에 있는 분들은요, 어휴 저 원료 써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프랑스에 수입해 오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게 항산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비타민C보다. 얘가 여러분들 색깔이 보일 만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ppm 단위 이건 아니고요.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라든지 히알루론산도 그냥 안 씁니다. 3중 히알루론산. 이게 훨씬 비쌉니다. 왜냐하면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가 서로 또 거기서 결합해요. 그냥 사실은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지보다 뭐 1000배 많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아주 수분 강력 자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다시 재배합을 시켜서 스스로 자기들끼리도 서로 땡기고 끌어안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더 발라보면 여러분들 스프레드 형식이라는 게 뭐냐면 착 밀착되는 느낌. 그게 바로 이런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빛이 좀 더 나고 여자들, 남자들 오늘 제가 아까 김수현 대표님과 아니 대표님 얼굴 뭐 드시길래 그렇게 반짝거립니까? 이랬더니 우리 제품 써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내가 나는 발라도 대표님 그래 안 반짝거리던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리터치 하면 돼요. 세럼 한 번 더 바르고 크림 바르고 난 뒤에 세럼 더 바르면 어때요? 수분이 부족한 사람은요 세럼을 리터치하면 그 수분을 같이 보유하면서 서로 잘 섞이기 때문에 이 성분들은 다 그래요. 서로 잘 섞입니다. 아까 머리하고 나서 얼굴이 엉망이더라고. 그래서 처벅처벅해서 얼굴 다시 수정 안 했거든요. 딱 닦아내버리고 다시 했는데 딱 고정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피부가 굉장히 밀착도가 높다. 그 밀착도가 높은 게 제가 이제 이거 플로로부터 계속 설명해서 우리 한 박사는요. 아니 박사님 한 박사님 어디 가면 꽃이 아직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꽃이 갖고 있는 덫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플로로트를 저희들 뽑아가지고요. 물하고 똑같이 분무기를 갖고 여기서 쫙 뿌립니다. 물은 또로로록 흘러요. 근데 얘는 착 달라붙으면서 안 흐릅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제가 세제 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접촉감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수분을 딱 피부 표면이라든지 우리가 텍스타일 쪽에 빨래가 섭외되려면 물이 세제가 섭외되려면 물이 촉촉하게 들어가면서 이게 싹 섭외되는 걸 촉촉하게 하는데 그게 확 빨라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착도가 높기 때문에 화장품이 딱 느껴져요.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면 착 달라붙으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오래 간다고 보시면 돼요. 히알루론산 제가 설명해드렸고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꽃이 주제지만 소재지만 실제로 주제는 기술이다.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거를 잘 잡아놓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리포좀 사는 거 리포좀은 여러분들 빛, 물 이런데 약한 놈들을 어떻게 해요? 만약에 물에 약해요. 그러면은 뭘로? 물하고 섞여졌을 때 얘가 파괴되지 않도록 싸주는 거니까. 근데 그런 방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 하고는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있는 성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피부 안에 어떻게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피부 밖에 있는 효과들을 빛나게 해주는가에 대한 것을 포커스를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효정 박사님이 굉장히 재수가 좋은 박사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학자세요. 그냥 수수한 학자인데 이분은 원래 서울대 이제 수의학과 한우석 박사하고 같은
어떻게 좀 이제 논란이 일어났죠. 근데 그분은 그때까지 하시고 지금도 계속 난치병 쪽에 관여하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EGF라든지 IGF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주시면서 하 박사 이거를 제품에다 넣어서 한번 해봐. 뭐 화장품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우리가 난치병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모토기 때문에 이 원료가 좋을 거야라고 여기서 받고 그 다음에 저기 서울에 이제 유명한 그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1번이죠. 거기서 주기세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뿐만 아니고 사실 안정적인 물질을 찾아서 그걸 만들어내는데요. 저기 뭐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여정 박사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분이 그 사실은 복제 시대를 열어낸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많은 특허라든지 이걸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줄기세포라는 놈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재생문과라든지 그 EGF가 옛날에 노벨 이제 상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뭐 화상이라든지 피부 이제 세포를 개사되거나 했을 때 재생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를 준다 해서 그게 나왔는데 이제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 몸의 인체를 만들어내는 모든 세포들이 여기 다 포함됐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에 부산물로 콜라겐이라든지 뭐 섬유결합이라든지 사이토카인 같은 경우는 면역구조 이런데 이제 관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배양액이 미백이라든지 사실은 요 하나만 갖고도요 한 2시간씩 강의하시면서 우리는 줄기세포 화장품이겠네 바르자마자 부풀어 올라 뭐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론을 설명해 드릴게요. 줄기세포 화장품 여러분 들었습니다. 자 바르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딱 한쪽만 여기에 여기 이런 팔자주름이라든지 눈가주름이 있는 부분에 한 20분만 두드려 주세요. 그럼 얘보다 얘가 탄력이 올라가면서 쫙 뭡니까 그게? 리프팅이죠. 그럼 뭘로 갖고 했습니까 지금? 제품을 바르고 내 손을 갖고 결체 조직을 움직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은 어떻다?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 근데 단기가 아니라 단시간이다. 즉 그렇게 했던 게 또 나중에 이렇게 내려오겠죠.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올라가겠죠. 뭐 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 친구보다는 조금 더 젊어 보이겠죠. 예, 항상 상대평가 하셔야 돼요. 예, 절대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원료가 들어갔어.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제품을 전달해 줘야 돼. 근데 야 이거 꽃수가 있다 이거 재생도 되고 턴오버도 되고 빛도 나고 하는데 어디 가니까 다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 아니야 그거는 바르면 막 부풀어 올라 이게 막 땡기죠 올라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체 조직 두드려주면 올라가는 이 결체 조직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터치가 그럼 터치가 이걸 올리겠네? 아니죠. 왜냐하면 이걸 구성하고 있는 피부 바깥쪽을 구성하고 있는 분도 뭐 해야 된다? 안정화되고 빛이 나야 되겠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빛도 올라가고 탄력도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게 화장품을 어떻게 쓰는 습관이 있느냐 칙칙칙 발라버리면 사실은 뭐 그냥 똑같죠. 근데 늘 꼼꼼하게 바르는 친구들. 저는 요즘 유명한 스타들하고 좀 제가 많이 인맥을 갖고 있거든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더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생겼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관리해요. 근데 제가 딱 화장품 주잖아요. 3종을 주잖아요. 그러면 꼼꼼하게 발라. 그리고 항상 팩핑을 해요. 두드려주고 바르고. 그래서 다른 거예요. 훨씬 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빛이 나고 브라이트닝하는 원료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또 계속 반복해서 리터치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얘네들은 그 뭐 고현정이가 뭐 히트 안 끄고 막 그거는 좀 내가 볼 때는 좀 오바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제품을 꼼꼼하게 바른다. 왜? 요게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들 리터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얼마만큼 결체를 많이 움직여줘서 관리를 하느냐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효성 평가라든지 사실 더마프로 같은 경우에 저희들 사다 쓰는데 여러분들이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저 깜짝 놀래요. 우리 이거 구매 쪽에서 대표님 오늘 뭐 1,200만 원 결제해서 뭐 이렇게 돼 내가 막 간이 쪼리쪼리 가고 그래서 이런 이제 임상평가나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은 쓰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남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들 잘 안 써요. 근데 보통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그 원료 회사에서 나온 데이터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저희 데이터만 좀 쓰는 스타일들이라서 어쨌든 이제는 ICID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품으로서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돈만 주면 다 만들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이제 우리가 EGF라든지 사실은 FGF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우리 몸에 세포를 만들어내는 데 형성을 해 조건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피부 바깥쪽이라는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알겠죠?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세안을 하면 여러분들 스킨, 로션, 에센스, 영양크림, 아이크림 5개 라인이 있죠? 그러면 스킨은 왜 씁니까? pH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A사에서 그렇게 비싼 7만원짜리 부스트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토양이 좋아서 이제 사실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세안을 여러분들 세안제는 pH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보통 여러분들 중성이 7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세안제는 약산성이라니 사실 약산성이 될 때는 때가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거의 다 중성에서 알칼리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물도 사실은 중성 이상이거든요. 산성물 갖고 우리가 쓰지 않거든요. 거의 산성이 아닙니다.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럴 때 우리가 세안을 하고 나면 피부가 pH가 보통 정상적으로 우리가 늘 정상적으로 등전을 가지려면 보통 5.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를 어떻게 올려버리죠. 여러분 아토피가 판정되려면 한 7까지 pH가 내 피부 pH가 6에서 뭐 6.8 정도 이상 되면 사실 아토피가 딱 돼버립니다. 판정이 나버립니다. 그 pH를 구성하는 물질은 땀, 피지색 이런 것들이거든요. 내 몸에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런 물질들이 내 피부를 덮어서 보호막을 이루고 있는데 얘는 쫙 씻어요. 그럼 뭐 보호막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피부 긴장이 되겠죠. 긴장을 하는 그 과정에 이 피지가 다시 pH를 본래로 등전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때까지 내 피부가 노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토너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토너의 기능을 이 부스트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트입니다. 이 토너에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이 라인에 로션이 없어요. 로션 여러분 왜 씁니까? 명백하게 우리가 그냥 부드럽게 유연화시키려고 유연성도 있지만 사실은 유수분 밸런스입니다. 유수분 밸런스를 로션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가 유수분 밸런스 플러스 pH 밸런스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부스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내 피부가 정상화되는데 부스팅. 그래서 여러분들 세안하고 나서요. 얘만 딱 바르고 조금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피부의 정상화를 돌려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미끈미끈하면서 착 달라붙어 버려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꽃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밀착력이 탁 달라붙으면서 피부를 한번 막을 한번 만들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에센스를 쓰죠. 여러분들 에센스를 왜 씁니까? 에센스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밥 먹고 살잖아요. 요즘 밥은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죠. 그런데 옆집에는 홍삼, 장내삼, 이런 것만 먹고 비타민 먹고 이러면서 뭐를 해요? 보조적으로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항산화제 먹고 먹고 비타민C 먹고 하면서 내 몸에 있는 효소라든지 이런 활성이 일어나게끔 굉장히 보조적인 걸 많이 먹어요. 근데 스킨 로션에는 그 기능을 넣을 수가 없어요. 넣어버리면 가격대가 훅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에센스로 해서 이렇게 자그맣게 해서 보약의 개념으로 만들어낸다 보시면 돼요. 화장품 회사에서의 에센스는요, 최대한 뭐를 한다?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하는 거. 그 영양분이 뭐다? 자, 나이아신 아미드라든지 이런 보시물질을 통해서 미백 주름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실제
토너에 만약에 히알루론산이 3% 들어갔다. 그럼 얘는 한 5% 넣어서 좀 더 질감을 더 높이고 이런 데에 충실하게 기능을 끌어올리는데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에센스를 듬뿍듬뿍 한 2번 정도 바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수시로 위에 화장 꽂힐 때, 아까 제가 화장 꽂힐 때 확 해서 닦아버리고 다시 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피부가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는 굉장히 부드러운 제형이라는 거예요. 스프레드 제형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운 실크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크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방음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딱 바르면 빛이 쫙 나면서 뭔가 광이 탁 일어나는 듯.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 pH를 유지하고 방어를 해내고 안정화되고 내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접촉을 했을 때도 이게 더 이제 소실되지 않고 방어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겨울 되면요. 여자들 당겨 죽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저 지금 하나도 안 달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바르고 좀 더 모자라면 요거 한 번 더 발라요. 요걸 한 번 더 발라도 어떻게 된다? 피부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제품을 5, 6개 안 발라도 이 3개로 갖고 돌려가면서 한 번 더 리터치, 리턴해서 피부를 충분하게 보습을 주는 거. 사실은 보습만큼 내 젊음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 방어. 우리 옛날에 보면 엄마들한테, 시어머니들한테 선물 주려고 스킨로션 2개 든 거 선물로 많이 주거든요. 한 5만 원 하면 되거든요. 근데 크림은 하나 하면 한 7만 원 정도 해요. 1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2개 갖고 온 걸 좋아하겠어요? 1개 갖고 온 걸 좋아해요? 2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킨로션만 딱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땡기가 봐요. 요라고 땡기거든요. 왜? 스킨로션은 그거를 방어해낼 수 있는 충분한 영양분을 절대 넣지 않는다라는 게 화장품 회사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크림은 꼭 마지막에 한 번 더 터치해주고 좀 더 보충해주고 요즘은 양을 많이 발라. 그러면 자, 봄 되면은, 자, 5월 되면은, 자, 자외선 일조량 높아지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크림이 좀 더 많이 발라져야 돼요. 왜? 얘는 자외선 차단 기능 있습니다. SPF를 주는 티타늄 디옥사이드라든지 이런 게,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기물리 차단제 이런 것들이 안 들어있어도 스스로가 차단해낼 수 있는 피지막이 형성하는 그 성분과 유사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봄에도 좀 더 많이 발라서 피부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결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몸은요 근육 조직이 한결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향대로 제가 좀 그려놨는데 사실은 우리 박사님 계시지만 골도법이라 해서 뼈 옆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데 있죠. 여기 다 지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만 눌러주면 다 시원하고 뭔가 모르게 아프고 그렇죠. 우리가 침을 맞으러 가면 그런 부분에 주로 많이 주거든요. 이제 이쪽 의사들은 그 림프절을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를 중점적으로 마사지를 할 때 이게 림프도 마치 한 방향으로만 누르잖아요. 그리고 꽉 누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영유합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을 싹 밀듯이 부드럽게 이렇게 방향이 제가 좀 잡아놨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피부 결을 쓸어 올리는 거고 림프절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쇄골 쪽으로 안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주로 근육을 결체를 갖다가 움직일 때도 약간 피부 결을 좀 만지주면서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드려주는 거는 정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튼튼하게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를 조금 지압을 해주면서 마무리감을 주는 것도 좋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질층이 굉장히 두꺼운 부분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질층이 두껍다. 그러면은 옛날에 과거에 여드름이 있었거나 그 다음에 피지샘이 과다하게 피지가 많이 나오네.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화장을 안 해도 그 화장품을 안 발라도 몸에서 충분히 화장품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나이 들고 우리가 세안제라든지 알칼리제 또 항체를 쓰다 보면 데미지를 입어서 이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스터를 좀 더 자주 써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그런 피부는 실제로 사실은 각질이 굉장히 정상 밑으로나 아니면 굉장히 턴오버가 잘 되는 피부예요. 이런 부분은 뭐를 준다? 영양을 좀 많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주 민감한 피부는요, 요렇게 부스트 한 번 정도 해서 민감 피부는요, 손을 안 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듬뿍듬뿍 많이 바르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화장품이요 많이 발라져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의 이론으로 화장품을 바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네네네. 예, 자, 여드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성 피부는 우리가 pH를 볼 때 사실은 산성보다는 약간 알칼리 쪽으로 약산성에서 이게 발라서 깨져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보호를 하기 위해서 씻어내야 돼. 여드름은 그래서 마이너스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씻어내고 관리하고. 왜냐하면 아크네, 여드름 균은 무조건 현기성균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가 없어. 지가 스스로 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꽃수가 피부 온도를 낮추거든요. 우리가 염증이 막 생길 때는 우리가 병원 가면 어떻게 해라고 해요? 찬데다가 찜질하라 그러죠. 네, 냉찜질하라 그럽니다. 그 염증이 올라갔을 때 열을 내려주면 그 환경을 좀 줄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 온도 저하에서 제가 한 마이너스 3.5도 정도 내려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쿨링 효과, 즉 이런 부스팅을 자주 해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한번 해보세요. 예? 연령? 뭐가 연령? 20대는 여드름은요. 그 어떤 피부를 막론하고 나이대에 상관없이 아크네라는 균이 피지샘 안에서 피지가 가다하기 때문에 먹고 살만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분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것들을 발라서 조금 온도를 낮춰주면 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20대 뭐 30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이 화장품 셀로만은요 실제로 10대부터 시작해서 60대까지 다 가능해요. 단 뭐다? 순서, 그 다음에 양에서 조절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젊은 애들은요 어디까지 하면 피지가 많은 애들은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 스스로 피지라든지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냥 크림이라 지가 내 분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충분하고요. 할머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반톨만큼 써야 돼요. 실제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왜? 방어. 사실은 아까 타이트하게 겹쳐져 있는 각질 위에 절대 수분이 1도 없기 때문에 수분 대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얘 스스로가 보호막이 됩니다. 무슨 말이죠? 그 사이에 얘가 말 그대로 스며들어가지고 보호막을 일으켜줘야 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얘를 그래서 얘 바르고 두 번을 반복하잖아요. 네,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알겠죠?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좀 가격을 낮춰주세요. 예.